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기분 좋게 상승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하락 출발해서 상승 전환했고요. 오늘 역시 하락 출발 이후의 상승 전환입니다. 일단은 근래 보기 힘들었던 전약 후강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이유는 중국의 급등 흐름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지금 워낙 많이 밀렸던 중국 증시가 지난주에는 2.5% 정도의 급등, 오늘은 4%가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 시장 모두 상승 전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 않은 모습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코스피는 통신, 화학, 금융, 그리고 중국 관련 소비주들 반등이 일제히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밀려있던 대형 제약바이오주들이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신라젠을 필두로 해서 반등이 오후장에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여전히 불안 요소는 이번 주에도 상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진국들의 10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그리고 미국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이번 주에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데 국내외 시장 변동 요인들이 또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지금 시장의 상황들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26% 늘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 제품이 작년 동기 대비 108.6%, 승용차가 88.7%, 반도체는 9.4% 늘었는데 주업일수의 증가가 수출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 오른다면 성장률은 0.2%포인트 꺾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가계대출과 기업 자금 조달 금리가 오르며 소비와 투자도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1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다만 금리를 1%포인트 인상하더라도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국GM노조가 사측의 일방적인 법인 분리에 반발해 오늘 파업 돌입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GM의 법인 분리에 맞서 총파업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노조는 오늘 오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파업 일정 등을 잡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사측의 법인 분리 의결이 정관을 위반했다며 무효 소송도 제기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 6일 실시되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보름난짓 남은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의 우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MBC 방송과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이번 중간선거에서 어느 당이 의회를 장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48%는 민주당, 41%는 공화당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달 44%에서 47%로 상승해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자, 코스피부터 만나볼 텐데 코스피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진 상황입니다. 5포인트대까지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이 조금씩 그래도 더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138포인트 장 초반에 부진하게 출발을 했는데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현재는 2162포인트 장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팔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3거래일 연속으로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도 물량은 크지 않고요. 투신 쪽에서 오히려 매수가 들어옵니다. 개인은 오늘 1,053억 원이나 사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기전자 업종들은 아직까지는 반등까지 나오고 있지 않고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지금 1% 내외의 하락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빨간불이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LG화학과 SK텔레콤의 상승이 돋보이고요. 현대차, 보합, 그리고 포스코와 삼성물산은 소폭씩 하락합니다. 11위부터 15위들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빨간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가 각각 2%, 3%씩 상승 흐름이 크고요. 그동안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던 네이버가 소폭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대모비스도 강보합권,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코스닥은
2.55포인트 0.34%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전 시간대보다도 조금 더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나 흐름은 비슷합니다. 전약 후강 장세고요. 오후 들어서 상승폭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확인해 볼 텐데 여기 기관이 이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66억 원 소폭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개인은 360억 원 매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427억 원 오늘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모두 오늘도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빠지지만 신라젠, HLB 상승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캠텍도 올라가는데 특히나 포스코 캠텍이 74,20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CJENM 오늘은 조금의 조정이 또 나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만나볼까요? 나노스가 5%가 넘게 상승합니다. 바이로메드,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가는 가운데 펄어비스는 약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메디톡스가 최근에 계속 부진하네요. 47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금 장이 긍정적으로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 어렵습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SK머티리얼즈도 낙폭 많이 줄였고요. 컴투스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듯이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상승폭이 눈에 띕니다. 화장품주들 올라가고요. 카지노 관련주들 대장주격인 파라다이스 오늘 5%대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오늘 조정이 나오면서 1130원대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1128원 70전 거래되면서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등이 지금 그래도 양시장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반등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면서 미국 경기, 그리고 미국 기업 실적에 대한 불안심이도 어느 정도 반영한 지수대에서 지금 반등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그리고 중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코스피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를 좀 괴롭힐 수 있는 변수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정 부분 경기 불확실성은 반영한 상황, 지수대라는 점을 감안해봤을 때 최근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등락은 불가피하겠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정책 기대감이 코스피 반등 시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코스피가 장중 약세를 보이다가 플러스 반전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서 반등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들은 지금 지수대가 경기 불확실성보다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높게 반영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4중전에 그러니까 10월 중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이 4중전을 앞두고서는 이런 정책 기대감에 따른 코스피 반등 시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건 코스피, 코스닥의 반등이 좀 지속이 될 수 있느냐라는 여부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반등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단기간에 추세 반전이 나타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정책 기대감에 따른 반등 시도 이 사이에서 조금 박스권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2100에서 2200포인트 박스권 등락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강한 반등, 추세 반전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여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일방적인 약세 흐름에서 벗어나서 업종이나 종목별 대응을 할 여지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방향성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기 박스권 등락을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보자면은 추격 매수, 그러니까 반등이 강할 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지난 주말처럼 장중 변동성이 커질 때 업종이나 종목별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추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책이 동력이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가 좀 작용이 되는 업종들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10월 이후 2018년 3, 4분기, 2018년 연간,
2019년 연간 이익 전망치 변화를 보면은 IT 하드웨어는 여전히 굳건한 가운데 소재, 산업재가 최근 들어서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IT 하드웨어로 중심을 잡고 소재, 산업재, 중국이나 미국이나 인프라 투자라든지 그런 정책 기대감이 들어있는 업종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 업종에 대한 관심을 높이시면서 트레이딩 측면에서의 적정히 대응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우리 증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고비를 넘기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게 진짜 기로에 서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네, 오늘 네. 시장 지금 돌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살려줬다. 뭐 이런 중국이 얘기가. 살려주고 있네요. 중국이 근데 어떤 일이 있길래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는지 궁금하거든요. 중국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예, 뭐 앞서도 설명하셨지만 예. 지금 그야말로 이따가 쭉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우리 증시 지수들이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서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극적인 반등이 중국에서부터 나왔고 그걸 따라서 우리도 왔고 이제 개장 초 우리 또 하락 출발해가지고 중국장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눈치 봤죠. 예, 일단 중국에서 몰핀을 놨네요. 예. 몰핀이라 해야 되나? 그 뭐라 그러나? 그 뭐 전쟁 영화에서 가끔씩 급한 상황일 때 그 위생 뭡니까? 킬이요? 게임 그냥 용어가 나오네요. 자, 일단 한번 보시죠. 예.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한번 네네. 보시겠습니다. 한 1시간 전 차트인데요. 오른쪽 끝에 양봉이 대단합니다. 와, 네. 갭을 확 띄우네요.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지금 2725라운드, 지금 이 갭부터 채워줘야 되겠죠? 지난 11일 날 나왔던 갭을 채워줘야 되겠고. 예. 그러면 이제 2720을 찍고, 그러면 이제 2880까지도 가느냐? 이 어떤 상황이 되겠죠? 10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자, 지난 11일 날 이 급락은 컸습니다. 뭐 세계 모든 증시가 그랬죠. 예. 자,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예요. 이 무렵 한번 보실까요? 이 무렵 보시면은 자,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올라오고 지금 요거는 오늘 아침장이에요. 예. 아침장 시작에서부터 이렇게 막 땡깁니다. 땡기는데 제가 이제 거래량을 갖다가 이렇게 지표까지 이렇게 집어넣는 거는 예. 평소의 거래량 막대기보다 높이가 크죠. 그러네요. 이 부분이 이래저래 흘러나왔던 뉴스들에 따른 시장의 자율적인 반등이라기보다는 저는 중국 국가대가 동원됐다고 봅니다. 왜 동원될 수밖에 없는 게 나올 사람은 다 나왔어요. 예. 나올 사람은 다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산케이 신문에서 가져온 그래픽인데 중국 경제가 다시 감속 경향에 뭐 이런 제목이죠. 이제 금융위기 때 이렇게 두 자릿수 GDP 성장률이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예. 두 자릿수 회복했다가 쭉 오는데 지난 이제 3분기 GDP 6.5%, 시장 전망치는 6.6, 그 전기는 6.7, 다 낮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네. 자, 여기서 이제 이강 인민은행 총재가 요즘 들어서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죠. 뭐 G20 재무장관 회의나 IMF 총회 같은 데서 제법 결의에 찬 연설을 갖다가 했습니다. 이 제목 재밌죠? 중국의 관료들이 try to drum up입니다. 북치고 장구 치는 거예요. 이제 펌프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시장에 자신감을 불러 넣어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인데 어디 뭐 이강 총재뿐이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뭐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연초에 똑같은 레벨에서 100에서 출발했다고 봤을 때 S&P 500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건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무역 전쟁의 성적표가 미국이 완승이다 이런 얘기인데 예. 지금 이제 이강 인민은행 총재의 레토릭을 보시죠. 중국 증시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바닥에 접근해 있다.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인터뷰죠. 예. 건강한 경제 펀더멘털과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다. 뭐 건강한 경제 펀더멘털인지 아닌지는 뭐 그쪽에서는 건강하다고 하는데 시장 판단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도 97년 IMF 외환위기 직전에 당시
경제부총리 강경식 부총리 입에서 한국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그랬거든요. 시장이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 고위 당국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레토릭 가운데 펀더멘털은 좋다는 말은 저는 뭐 그때 이후부터는 하나의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는 저 개인적인 궁금한 건데 네.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공부를 안 해요. 해요. 그거랑 이런- 비슷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뭐 좋은 비유입니다. 예. 어디 여기다가 정권감독 뭐 보험위원회 증감이 수장들이 다 뛰쳐나온 데다가 류허 부총리까지 미중 무역 전쟁은 증시에 심리적인 영향만 끼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였고 거기다가 지전까지 나섰잖아요. 예. 시진핑 주석이 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같은 데서 대서특필했습니다. 사진도 대빵 올려가지고 예. 민간 기업 지원하겠다고 우리 주석께서 바우 맹세하신다. 뭐 unwavering support, 뭐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지지. 그러면 마윈 놔두든지 잘하고 그렇죠. 있는 마윈을 왜 쫓아내며 뭐 이런 최근 들리는 소식은 판빙민만 그거 한 게 아니고 뭐 중국에 내로라 하는 뭐 재벌 기업들이 순식간에 뭐 공안들한테 붙잡혀가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 자,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중국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보세요. 이 차트 하나만 보시면은 지금 이 선 보세요. 이 선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르르 무너지겠죠. 지금 2016년 초 2016년 1, 2월에 우리 그때 얼마나 장이 힘들었습니까? 그쵸. 그 당시 저점도 흘러내리고 있는 와중에 이 선마저 깨지면 자 여기다가 유허 부총리 시진핑 주석까지 장 살리겠다고 민간기업 지원하겠다고 이렇게까지 나왔으면은 적어도 있는 돈 없는 돈 당장 뭐 11월 접어들어서 다시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 당국이 지존께서 황제께서 말씀하셨는데 갖다 부어야죠. 갖다 일단은. 부어서 지금 일단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파워는 그리고 영향력은 상당하네요. 아시아 증시 다 돌려 세웠고 중국 지수 상해를 갖다가 4% 끌어올렸고 예.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주초에 이번 주에도 200일선 밑으로 흘러내렸던 나스닥이나 S&P 500이 또 추가 하락으로 치달을 뻔했던 미국의 주가지수 선물까지 플러스로 돌려 세웠네요. 예. 중국이 그야말로 담비입니다. 현재로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완력으로. 봐도 된다 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요. 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우리 시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중국 시장에 네. 몸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시장을 봐야 되는데 우리 시장이 그동안에 워낙 많이 중국 따라서 빠졌는데 그러면 네. 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바닥을 봤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더 지켜보는 게 나을까? 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지금 우리 코스피 3포인트인가요? 예, 3포인트 코스닥 상승입니다. 플러스 1포인트. 예. 자, 저것이 결국 뭐냐 하면은 중국이 추가 급락은 막아줬지만 그렇다고 믿업지는 않다 하는 얘기죠. 아.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땡기지는 않죠. 그쵸. 자, 지금 우리 시장이 얼마나 위태로웠는가 하면은 그리고 지금 그나마 중국에 저렇게 앞뒤 안 가리는 완력 행사가 그나마 고마운 거는 우리 시장의 좌표를 보시면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일간 차트 보시죠. 예. 오늘 아침에 이제 개장 초 흐름인데 저거보다는 조금 나아졌겠죠. 좀 나아졌죠. 지금 이게 지금 마이너스 13포인트 그 시점이었는데 예. 이게 이제 그나마 양봉으로 돌긴 돌았을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이 갭을 갖다가 채우기가 아주 힘들어 보인다는 얘기죠. 2220은 가야 갭을 채웁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코스피를 갖다가 조금 위클리로 조금 큰 그림으로 볼까요? 조금 큰 그림으로 보면은 자, 여기서 지금 이 무렵이 2016년 11월 초 트럼프 당선됐을 때 이후에 트럼프 랠리입니다. 자, 그때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피보나치를 끈 게 아니고 저는 요즘 하도 흉흉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1800 이런 얘기도 하니까 예. 우리 코스피 시장에 몸담고 계신 분들의 모두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바닥은 1800이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2015년, 16년. 여기서부터 쌍바닥 만들고 돌았던 1800에서부터 그럼 이번 고점에서 61.8%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는 어떨까요? 또 한 번 손절로 내몰릴 뭐 그 상황이 온다 손 치더라도 여기서는 단타 측면에서 단기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한번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쵸. 그 레벨인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만약에 중국이 안 도와줬더라면 이거 모르는 게임이었어요. 아마 이 정도의 250주 이평선 빨간색 좀 굵게 표시한 거 이런 거 예. 그리고 1800
S부터의 랠리의 61.8%라고 하는 기술적 레벨, 이 정도라면 이게 단숨에 무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중국이 저렇게 4%나 뛰어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오늘 마감이 플러스로 끝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우리 시장은 굉장히 지금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대북 경협주까지 휘청합니다. 뭐 이런 상황.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이 무렵 2016년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청 보니까 왔는데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러니 백척간두였던 거예요. 여기서 더 밀리면은 이 선도 깨질 뿐더러 60.8%라고 하는 모두가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기술적 레벨이 깨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지금 중국이 살려주고 있는 그런 국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단기적으로 볼 때는 딱 걸려서 중국의 단비를 맞고 네. 조금씩 지금 흙에 물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이제 중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이슈도 좀 있을 것 같고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넘어가야 될까요? 이제 요즘 뭐 흔히 하는 말로 뭐 결실의 계절 이런 얘기하고 예. 계절적으로 사실 한 해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늦가을이죠. 슬슬. 예. 근데 올 2018년 이번 4분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재료들이 너무 그 영향력이 크고요. 예. 이 삐끗하는 순간에 시장에 미칠 그 어떤 영향력이 만만찮아요. 예. 우선 미 증시가 아직까지 위태위태합니다. 네. 이거 지금 이 선이 200일선이거든요. 월가 지금 뉴욕 증시는 제가 항상 이동평균선을 갖다가 마지막 걸 갖다 200일선을 바꿉니다. 워낙에 그쪽에서 중요시하고 예. 또 알고리즘에 많이 입력되어 있으니까 지금 S&P 500이 우선 주목하실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데일리 캔들의 높이 보세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 아닙니까? 그쵸. 데일리 캔들의 높이가, 키가. 예.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양봉이 됐건 음봉이 됐건 지금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 큰 저항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나스닥도 200일선을 물고 내려왔죠. 예. 지금 이게 보기에 바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불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변동성 지수가 아직까지, 자, 이게 지금 2월 초예요. 2월 초 여기까지 갔던 거. 그때 대비 아직은 그거 한데 문제는 월가선이 20을 중시합니다. 20 넘어서면 좀 불안한 거예요. 조금 더 큰 그림 볼까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2008년에는 90까지 갔습니다. 와. 빅스가 90까지 갔고, 그 다음 이 무렵이 뭐냐? 유로존 재정위기 터졌을 때예요. 예. 이 무렵은 뭐냐? 2015년 여름 중국 그때 위안화 평가절하하고 하면서 장 한번 휘청할 때. 예. 이게 뭐냐? 지난 1월 말 2월 초예요. 2월 초 장이 컸던 거죠. 지금 이게 아직 여진이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 뭐 그런 상황이죠. 자, 미국 증시 보셔야 되고, 또 하나, 미국 국채 수익률 계속 보셔야죠. 예.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접근하자면은 이 선이 열린 게 찝찝합니다. 이 오랜 기간에 걸친 뚫고 올라왔네요. 뚫고 올라왔죠?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게 쌍바닥이죠? 예. 더블 바텀이 보이죠? 그러면 대충, 4.5? 4.6? 언제 도달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차트 들이대지 말고 왜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는 뭐야? 차트에 모든 게 녹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미국 재정적자 장난 아니겠고, 미국 국채 앞으로 많이 찍어야 될 것 같고, 예. 잘못하면 중국이 미국 국채 던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들 달러 없어서 절절 매다 보니까 미국 국채 살 여력이 없을 수도 있고, 이카다 유가가 훌쩍 뛸 수도 있고, 뭐 등등이 다 포함된 차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자면은 거기다가 미국 국채만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유럽도 보셔야 돼요. 주말에 이탈리아 얘기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예. 이탈리아 국채 꾸준히 올라가죠. 이때 2014년, 2015년 이때는 어째 이렇게 이탈리아가 좋았나요? 이탈리아가 좋았던 게 아니고 드라기가 사줬으니까, 비싸게 사줬으니까. 예, 예.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 그림, 이탈리아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독일 국채 수익률을 뺀 스프레드입니다. 이게 지금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주시하는 레벨이에요. 이 스프레드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죠? 독일 국채 수익률에 비해서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이 너무, 즉 이탈리아 국채 가격을 사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400bp는 이때 2012년 이 무렵에도 유로존 재정위기가 발발했을 때도 나왔다시피 이것 때문에 그냥 벨루스코니라고 하는 그 천하의 벨루스코니가 날아갔습니다. 지금 이거
400bp 넘어가면은 무슨 뭐 디마지오 그 오성 운동회,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 저 동맹의 그 친구 턱수염 있는 그 거의 뭐 마동석 분위기 나는 그 친구 400bp 넘어가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또 무서운 거는 EU 유럽연합이나 ECB에서 뭐라 그러나 하면 쟤들 냅둬라. 저 철딱서니 없이 저 무슨 뭐 내년도도 재정적자 키우겠다고 하는 예산안 짜고 하는데 우리는 얘기 안 할게. 이제 안 봐준다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시장이 알아서 할 거야. 시장이 알아서 할 거야. 얘기는 뭐죠? 너가 그런 식으로 예산안 끄집어내면 이거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탈리아 국채 집어 던질 거고 시장에서 이탈리아 증시 패대기 칠 거고 시장이 혼 좀 내줘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살필 거는 꽤나 많죠. G7 국가로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가 지금 이렇게까지 문제가 생겨버리면 아이고, G7 얘기했습니까? 옛날에 그 로마였습니다. 예. 그런 이탈리아가 지금 네. 한 해 한 해가 지금 휘청휘청할 수 있는 언제나 이게 불안 요소로 잠재하고 있으니 네. 시장에서는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 가지 더 이제 약간 이게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주목하는 게 사우디 관련 뉴스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일단 사우디 국영 뉴스에서는 왕세자 관련 의혹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증거가 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카쇼기가 죽기 직전에 전화 통화를 사우디 왕세자와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게 또 하나의 뭐 어떤 그 스모킹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국제 정세로 봤을 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사우디 자말 카쇼기. 예. 발음하기는 카쇼기가 제일 좋은데. 그쵸. 카쇼 끄지, 뭐, 카쇼 끄기, 뭐, 이렇게 하는데, 카쇼기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그렇죠. 이, 죽어도 그냥 죽은 게 아니죠. 예. 지금 봐서는 토막 살인 당한 것 같죠. 시신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굉장히 잔인하게 뭐 얘기가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예. 자, 우선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정덕 앵커 말씀하신 이게 뭐냐 하면은 아직까지 미국의 뭐 뉴욕타임스나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는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로헤지에서 가져왔는데요. 예. 이 내용은 터키 일간지입니다. 터키 매체인데 터키의 친정부 매체예요. 거기서 지금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 MBS 모하메드 빈 살만 지금 왕세자죠. 예. 이 친구가 사우디 크라운 프린스 여기가 카쇼기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 들어와라, 리야드로 들어와라, 사우디 수도로 들어와라 했는데 카쇼기가 거부했고 그 통화 끊자마자 이제 단행됐다는 얘기죠. 여기서 한번 보시죠. 이거는 지금 이 MBS 빈 살만이 예. 지난번 미국 갔을 때입니다. 4월인가? 예. 미국 갔을 때 이거 이제 보자기 걷어내고 양복 입었네요. 예. 이 보자기가 아니고 이거 뭐라 그러죠? 히잡이라고 그러죠. 히잡이 터반인가? 예. 근데 이 친구 이 경호 쓰고 있고 이 측근 예. 여기가 이번에 그 사우디 영사 이스탄불이나 사우디 영사 쪽에 잠입했던 그 15명 중에 한 명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최체크이란 얘기예요. 경호 쓰고 하던 친구고. 예. 자, 여기는 지금 이제 터키 경찰들인데 터키 경찰 등 정보기관에서 사우디 영사관을 갖다가 이제 압수수색하는 얘기입니다. 사진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 몸값 올라가고 있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네. 그러다 보니까 리라가 급격히 안정되고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터키 증시 보시죠. 터키 증시 어쨌거나 최근 2달 바닥에서는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고. 예. 여기다가 제가 지금 피보나치를 껐던 이유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금융위기 당시 낙폭에 2.618배 좀 와서 밀리기 시작했다. 모든 증시가 사실상 좀 고비에 이르렀다가 밀리고 있다 하는 것 갖다가 보는 건데 여기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현재 사우디 국왕이에요. 예. 저 빈살만 아버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그리즐리 드라마, 그리즐리란 단어가 참 소름 끼치는 끔찍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터키가 많이 어떻게 얻어내고 있는가 하는 얘기인데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 뉴욕타임스 기사에는 지금 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에르도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 까줄게. 이번 사태 다 까줄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도 결국 이런 식의 터키 일간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사우디 영사가 다 도청도 되고 좌우지간 터키가 다 알고 있다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 터키는 어떤 터키냐? 요즘 우리가 뭐 터키 리라 폭락 해사코 이러니까 그리고 또 대부분이 터키 여행 싼 값에 다녀오고
터키 사람들 보면은 왠지 느낌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한때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해가지고 이슬람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이슬람의 맹주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 소위 말하는 이슬람권의 맹주는 사우디가 자치하고 있죠. 예. 아마 지금 이 새로운 어떤 술탄을 꿈꾸고 있는 이 에르도안 대통령 좀 천박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자식들 낙타젖이나 빨던 놈들이 말이야. 석유 나왔다고. 석유 있다고 저렇게. 근데 아마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이슬람의 그 체제를 갖다가 바꾸려고 들면서 터키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 되겠고, 이 친구는 지금 좀 위험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함부로, 물론 푸틴도 러시아도 무슨 뭐 해외에 나가 있는 반체제 인사들 그냥 뭐 독살하려고도 하고 있고, 북한도 뭐 김정남 누가 죽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막 죽고 뭐 이런 상황인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데요. 이 대낮에 사람이 토막이 나는, 제가 봐서는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의 그 잔인함이나 이 21세기의 잔인함이나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갖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골 때리게 되겠습니다. 이게 미국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계속 이렇게 사우디를 감싸고 있었는데 예. 지금 이제 막 말이 바뀌거든요. 얘들 사기쳤다, 우리를 기만했다, 속여왔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터키가 하나씩 갖고 있는 증거물을 내놓으면서 까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마냥 사우디를 갖다가 두둔하고 1,100억 달러 무기나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사우디에 도움도 많이 받았던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저기 잘못하면 11월 6일 날 표심을 자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 뉴스는 굉장히 사우디 관련한 뉴스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유가도 꿈틀거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가가 급격히 안정을 찾을 수도 있죠. 사우디가 살기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말을 잘 듣기 시작합니다. 예, 뭐 퍼내겠습니다. 근데 퍼낼 여력이 그다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러면은 사실 시간 관계상은 저희가 굉장히 촉박하긴 한데 향후에 어떤 영향력을 줄지는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아직까지는 예, 상당히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르는 굉장히 좀 럭비공 같은 변수인데요. 예. 그러나 느낌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사안 자체가 너무나, 사실 사람이 죽은 사안이다 사람도 보니 죽었는데 그 이후의 대처 과정이 석연치가 않고, 거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즉 그놈의 세계 경찰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의 대응이 너무나 이번에 치졸했죠. 예, 알겠습니다. 그 사우디 얘기들은 사실 저희가 이번 한 주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된다면 지금 다음 주에 또 변화된 사안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이제 시장 이야기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 이야기, 종목 상담까지 준비되어 있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